사고뭉치 우리가 힙합이다. 우리 지훈이부터 진행 시작하겠습니다. 네, 상공치 우리가 힙합이다 이 책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 첫 번째 질문은 여기 작가인 제이원 작가님이 쓰신 책의 관련 노래는 힙합인데 만약에 내가 작가라면 어떤 내 힙합 말고 어떤 내용의 책을 써볼 것인가가 제 첫 번째 질문이고요. 저는 요즘에 되게 전 세계에서 많이 주목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K-팝이라고 하죠. 그 K-팝이라는 장르에 대해서 한 역사와 그에 대한 만화 같은 책을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저는 배승우님 해주세요. 저는 뭐 예를 들어서 Y책처럼 여러 가지 물체를 설명해주는 그런 책을 만들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저는 오랜 꿈이 이 세상이 국경이 없어지고 세상의 모두가 다 한 나라가 되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른바 세계 시민들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 그 세계 시민을 꿈꿨던 사람들의 이야기, 그다음에 세계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뭐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그렇게 되면 어떤 점이 좋은지 뭐 이런 것들에 관한 책을 쓰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은, 어, 이 책에서는, 여기, 여기 주인공의 한눈팔기 아이씨, 뭐, 말더듬이, 박치기, 이런 많은 자기들만의 전자 이름이 아닌, 어, 이렇게 잘 가명어를 만들어서 힙합을 하는데, 자기는 어떤 이름으로 할까이고요. 저는, 어, 저는 저는 제가 여기 말더듬이 티셔츠를 보고, 제가 전에 생각했었던 걸로는, 말빠르기라는 것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힙합은 말을 빠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로 그것을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 힙합을 할 때 쓸 가명으로 말빠르기라는 이름을 쓰면 좋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배승우님 해주세요. 저는 배집이라고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친구들이 저보 그런 별명으로 많이 부르고 저도 그게 너무 기억 때문입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저는 뭐 기본소득 캠페인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왕이면 기본소득이 한 사람에게 더 알렸으면 좋겠다는 이름으로 기본소득 이렇게 이름을 정하면 별명을 정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제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사고뭉치 우리가 힙합이다. 이 책의 주제는 힙합이지만 이 책을 보면은 힙합 말고 알려주는 게 조금씩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게 무엇인가이고요. 저는 한눈팔기가 남자인 줄 알았는데, 말도 안 되는 이거 남자잖아, 라고 했는데, 한눈팔기가 그에 대해서 굉장히 비난하는, 내용이 슬쩍 나오는데, 그래서 여성에 관한 뭐 인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 책은 힙합과는 관련이 없지만 얘기해 주어서, 저는 것을 이런 힙합과는 관련 없는 내용 중에 이 여성에 대한 얘기가 나온 것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배승우님 해주세요. 저는 여기서 음, 이렇게 아예 힙합을 제가 몰랐던 저는 이렇게 뭔가 비트 표시라든지 그런 걸 알려준 게 가장 인상이 깊었습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저는 뭐 이 책에서 힙합 말고는 그 한눈팔기라는 별명뿐만 아니라 그 한눈팔기에 대한 이 작가의 재해석이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한눈팔지 말아라 라고 해서 한눈팔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는데 이 책에서는 오히려 한눈 파는 게 그게 오히려 더 자연스럽지 않냐. 그리고 한눈 팔기가 갖는 여러 가지 좋은 점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서
이렇게 한눈팔기를 다르게도 볼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승훈이. 저의 첫 번째 질문은 자신도 힙합을 해보고 싶나요? 라는 질문이고요. 네? 자신도 힙합을 해보고 싶나요? 어, 라는 질문이고요. 저는 싫습니다. 왜냐하면 힙합은 춤을 추면서 노래하는 건데 저는 춤도 노래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시해주세요. 네, 네. 음, 음. 지훈아? 저 하는 거예요? 지훈 씨 어, 해달라고 했는데. 네, 저도 힙합을 하라고 하면 안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힙합은 뭐 미국에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사랑받는 뭐 음악의 장르이지만 힙합은 너무 빨리 말해야 되고 또 뭐 심사를 할 때도 심사 기준도 별로여서 저는 그런 여러 가지를 하기도 싫고 왜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도 안 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저도 사실은 음악을 잘 못해서 과연 힙합이라고 과연 제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나마 음정이 힙합은 어쨌든 뭐 이렇게 제가 잘 모르지만 마치 말하듯이 막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박자만 잘 타면 그나마 좀 노래보다는 낫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노래보다는 힙합, 그러니까 일반 다른 노래보다는 힙합 쪽이 조금 더 저에게 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은근한 기대를 해봅니다. 네. 제 다음 질문은 이 책의 뒷이야기를 상상해서 알려주세요. 네? 이 책의 뒷이야기를 상상해서 아, 알려주세요. 저는 아이씨가 미국에서 오래 살다가 돌아와서 다시 사공시들과 힙합을 할 것 같습니다. 제임스 해주세요. 음, 저는 이 친구들이 성인이 되어서 한눈 팔기, 말더듬이, 박치기, 뭐 아이씨는 미국에서는 한눈팔기, 말더듬이, 박치기는 모두 한국에서 굉장한 힙합 스타가 되어서 서로 만나서 한 팀을 이룬 다음에 전 세계를 누비면서 굉장히 엄청난 스타가 되는 그런 내용의 뒤편을 날 것 같습니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저도 요 이야기가 이제 뭐 일단 막을 내렸다고 했는데 나중에 그 힙합 오디션 그런 그 뭐 쇼미더머니 뭐 이런 행사에서 다시 이 친구들이 만나서 이렇게 뭐 대결을 펼치는 뭐 그런 이야기가 펼쳐지면 재밌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 자, 어, 이거 다 못 먹겠어요. 지훈이는 네. 이 책을 읽기 전에도 힙합을 알고 있었어? 아니면 뭐 힙합 아니, 곡을 뭐 뭐, 좋아했거나? 아, 알긴 했는데요. 음, 이렇게, 각 잡고 보진 않았어요. 음, 또 아는 그럼 힙합 노래는 뭐가 있어, 지훈이? 없어요. 특별히 없고 그냥 힙합이 뭔지는 안다? 네. 승훈이는? 저도 아는 힙합 노래도 없어요. 아, 사실 쌤 같은 경우도 힙합에 대해서 잘 몰랐고 힙합에 대한 이미지, 그 이미지는 어땠어? 음, 승훈이 힙합에 대한 이미지 별로였어요. 어떤 점에서? 뭔가 이렇게 힙합 하는 거 보면요, 뭔가 조금 멍청하다는 생각이 들고, 음, 조금 멍청해 보였어요. 음, 지훈이는? 저는, 날라리 같다는 느낌이 들고, 음, 그다음에, 되게, 되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듣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음.
사실 쌤도 힙합에 대해서 일단 잘 몰랐고, 힙합이 이게 뭐 저게 뭐 노래야? 그리고 뭐 힙합 하면 뭐 생각나는 것들이 일단 흑인 음악? 뭐 이런 식으로 쌤이 선입견을 좀 이렇게 가지고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힙합에 대해서 잘 이렇게 몰랐고 좀 이렇게 건들거린다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 책을 읽고 어쨌든 힙합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힙합 남을 거야 임마 너 말했지 여자 래퍼 수명이 여냐고 근데 이미 5년 전부터 했지 이제니 바닥민 발도 아니 꼭대기 넌 신경 써봐니 아니 아직 telling this shit right 지금 guarantee 내가 완장하는 돈 honey bands on me honey racks on me 난 못해 No way these guys stopping me. Get familiar. What's your name? Babylon. Just come on and play. Don't worry about money, 노자 오빠가 머리 할게. 넌 그냥 옆에서 편하게 그룹 타기만 해. Alright. 유럽부터 동남아시아 5월부터 비키니를 고르는 그녀 맘같이 설레 집에 가기 전에 술이나 한잔 할까 친구에게 전화 거네 뭔가 별일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잠깐 얼굴이나 보고 Bad girl gone better. 내가 얘를 알면 알수록 진짜 알 수가 없는 게 참 알 수가 없어 진짜. Let me do this one for you Bad girl gone better. 오전에 보낸 문자는 메아리가 없어 하루 종일 내 기분은 메가리가 없어 친구들에게 밀고 당기는 중 사실 네가 던진 떡밥에 완전 낚이는 중 뒤집어 놓지 너와 나 언젠가 남이 되어도 영영 달 수 없는 사이 되어도 잊어버리지 마 잃어버리지 마 혹시나 다른 사람의 손 Yeah, yeah, KOZ, KOZ, it's gonna be something. 그래서 덕게 됐긴 어디도 안 가고 내가 차린 회사라도 장치 끝이 빠른 페이스로 개체해서 굴러나게 어린 치타보다 몇 배나 민첩한 코끼리 헛바람는 것 자, 지금 우리나라에서 힙합 노래로 이렇게 인기가 있었던 노래들 여러분들이 뭐 10초 미리 듣기, 뭐 20초 잠깐 맛보기 정도로 우리가 몇 곡을 우리가 이렇게 들어보았습니다. 혹시 아는 노래 있었어? 들어본 노래? 아니요. 없었고, 승훈이는? 저도 없었어요. 혹시 승훈이나 지훈이는 혹시 좋아하는 노래 장르가 있어? 저 승훈이. 음악 좋아하는 게 없어요. 지훈이는 음악을 좋아하는 게 없고, 승훈이는? 저도 없어요. 아유, 역시 여기 세 사람 다 음악을 잘 모르는 남자들이구만.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뭐 가장 좋은 것은 사실은 음악을 이렇게 책으로 보는 것보다 음악은 스스로 직접 뭐 하는 것들이 듣는 것들이 또 더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직접 음악을 해보는 것들이 뭐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힙합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힙합 노래 몇 곡을 우리가 함께 같이 들어보았습니다. 자, 책 12쪽 보겠습니다. 12쪽 보기 전에 우선 여러분들이 힙합과 관련되어서 몇 가지 그 용어들이 나오는데 그 용어들 몇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쪽에 보면 배틀
이라고 나오는데 요즘에 뭐 배틀은 꼭 힙합에서만 하지 아니하고 요즘에 무슨 댄스 배틀 뭐 춤추는 사람들도 요즘에 배틀하고 뭐 그러던데 배틀이 뭐야? 전쟁? 응? 전쟁? 힙합에서의 배틀은 뭔가 랩을 하면서 음. 말싸움하는 거? 어, 번갈아 가면서 랩을 하면서 자신의 실력을 과시하는 걸 우리가 배틀이라고 해서 승훈이가 먼저 그 승훈이하고 이제 지훈이하고 랩 배틀을 한다. 그러면 이제 승훈이가 먼저 랩을 막 하면 그걸 받아서 누가 지훈이가 하고 또 그럼 지훈이가 한 걸 받아서 이제 승훈이가 하고 여기는 이제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그냥 자기가 원래 했던 랩을 그냥 이렇게 과시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아니면 이제 즉석에서 지훈이가 랩한 거에 대해서 즉석에서 우리가 마치 토론하듯이 이 사람이 A로 말하면 저 사람이 B로 말하고 이런 식으로 그 받아치듯이 하는 어떤 그러한 배틀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크루. 여러 친구들이 힙합을 위해 모여 만든 집단이요. 크루에서 그 힙합을 하는 어떤 그러한 여러 그 뭐야 뭐 클럽이라고 해야 되나 그 뭐 집단? 밴드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그 모인 사람들 하나하나를 이제 크루 함께하는 사람들을 크루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크루라는 말은 역시 힙합에서만 쓰지 않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음식점에서 그 주방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 그 자기 팀원들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뭐 크루라고 해가지고 약간 그 동료 이렇게 친구 함께하는 동지 뭐 이런 정도의 어떤 그런 의미로 크루다라고 그런 표현들을 힙합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많이 쓰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 18쪽. 비트가 뭐래? 랩의 배경 음악은 같거나 비슷한 리듬이 반복되는데 이게 바로 비트다? 그거 결국 비트는 한마디로 뭐야? 그냥 배경음악? 배경음악? 음, 리듬? 리듬, 반복되는 리듬. 반복되는 리듬에서 우리가 비트, 뭐 비트를 뭐 쪼갠다, 뭐 아니면 뭐 비트박스라는 말 들어봤어? 네. 승훈이는? 네, 들어봤어요. 입으로만 이렇게 비트박스 붐붐붐 뭐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런 분처럼 이렇게 반복되는 어떤 그런 리듬을 보고 우리가 비트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서 또 비트 같은 경우는 이제 힙합에 있어 상당히 이제 중요한 그런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라임, 가사에서 비슷한 소리가 반복되는 것으로 라임이 비트와 잘 맞으면 끝내주게 듣기 좋다. 그리고 라임이 뭐냐고. 가사에서 비슷한 소리가 반복되는 것이요. 어, 그래서 여기 가사인데 그냥 가사가 아니라 비슷한 소리가 반복되는 것들을 우리가 라임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예로 들어오는 게 뭐야? 음, 라임 예로 들어오는 게 코딱지, 화딱지, 개딱지? 코딱지, 화딱지, 개딱지. 이게 왜 라임이 딱딱딱 맞는 거야? 딱지로 끝나서 다 비슷하게 말이 그렇지. 나와요. 딱지, 딱지, 딱지. 코딱지, 화딱지, 개딱지에서 딱지, 딱지, 딱지에서 이게 뭐 우리가 라임이 맞는다라고 그러고 우리 보통 시 또는 시조에서는 그 운을 맞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운을 맞춰서 얘기하는 그것들 일종의 라임이 잘 맞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9쪽에 도 보면 이 라임이 중간중간에 뭐 하고 있는 거야?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임에 대해서 그 라임을 잘 맞추는 것들이 또 이 힙합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일이라고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로. 비트와 랩의 랩의 조합이요. 조합? 그래서 이 비트하고 뭐하고 랩. 랩. 랩이 잘 그 맞아 떨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 보고 이제 우리 플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음악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곡과 가사가 잘 맞아 떨어지는 것들 얘기하는데 비트 반복되는 박자와 랩 이 두 가지가 잘 맞는 어떤 그런 부분들 우리가 플로라고 얘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플로 다이어그램.
플로 다이어그램은 뭐래? 응? 플로 다이어그램 18쪽에. 레박보? 랩의 악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 그래서 비트와 라임, 음길이, 심포 등이 표시되어 있는 것들을 보고 플로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러고 이 19쪽에 나와 있는 것들이 일종의 뭐야? 플로 다이어그램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겠지. 자, 그 다음에 프리스타일 28쪽. 미리 써놓은 가사 없이 그 자리에서 가사를 지어내는 랩이요. 즉흥적으로, 즉석에서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프리스타일에서 아까 이제 우리가 배틀할 때 선생님이 이미 있는 걸 갖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그 자기의 랩 실력을 과시하는 것도 있지만 프리스타일로 즉석에서 이렇게 랩 대결하는 배틀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는데 비트박스 29쪽. 입으로 가까이 들어온 비트 소리를 내는 것이요. 입으로 드럼 비트 소리를 내는 것들, 이런 것들을 그 비트박스에서 비트박스는 주로 이제 입으로 낸다는 것들이 특징이지. 그 다음에 31쪽에 훅. 거기서 두 번 이상 반복되는 짧은 구절이요. 반복되는 짧은 구절. 그럼 그 위에 있는, 랩에서 훅은 뭘까? 삼 30쪽, 31쪽에 그 랩 나와 있잖아. 거기서 훅은 뭐야? 위열 천하무적. 그렇지. 위아 천하무적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위아 천하무적이 계속 이제 뭐예요? 반복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어요. 그 전에 30쪽에서 보면 알골라 솟구쳐. 발을 굴러 솟구쳐 그네 뛰고 그네 타고 날아올라 발을 굴러 솟구쳐 시소 타고 날아올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어쨌든 그런 반복된 어떤 그런 구절들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 응?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 훅이요. 훅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꼭 그 뭐야 힙합 말고도 요즘 노래들에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훅이 들어가 있는 어떤 그런 노래들이 또 많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트 메이킹 32쪽. 비트를 만드는 일이요. 비트를 만드는 일에서 비트 메이킹이라고 얘기한답니다. 그 다음에 펀치라인 42쪽. 팔, 펀치라인이 뭐야? 이렇게 팔팔이라는 발음이 뭐가 있나? 같거나 비슷하지만 다른 뜻을 나타내는 말을 사용하는 가사예요. 발음이 같거나 비슷하지만 다른 뜻인 말을 사용하는 가사를 특별히 보고 우리가 펀치라인이라고 얘기한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라임은 그 소리가 거의 뭐한 거? 비슷한 거, 같은 거 우리가 소리를 맞춘 어떤 그런 분 라인이라면 펀치라인은 우리가 이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소리는 같은데 뜻이 다른 걸 어려운 말로. 얘는 어떤 게 있을까? 배, 배가 과일 배도 있고, 타는 배도 있고, 우리 몸의 배도 있고, 이런 걸 우리가 어려운 말로 동음이의어라고 그래. 동음이의어. 소리는 같은데 뜻은 뭐한 거? 다른 거. 이런 걸 우리가 펀치라인이라고 해서 여기 보면 41쪽에 도로에서 말 달려, 팔팔 달려, 팔팔도로라고 되어 있거든. 그래서 팔팔 달려, 팔팔도로에서 팔팔 달려라는 것들은 아주 힘차게 강렬하게 달렸는데 88도로는 혹시 알아? 아니요. 아니요. 88도로는 뭐냐면 우리 여러분이 경부고속도로 뭐 그 호남고속도로 이렇게 고속도로의 그 명칭 있잖아. 그 고속도로의 명칭들 중에 88고속도로가 있었어 옛날에. 선생님이 정확히 그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대구에서 광주 88고속도로가 일 거야 아마 정확히 대구에서 광주까지 광주 대구 간 고속도로를 88 고속도로라고 이름 불렀고
그게 이제 그 88 올림픽 고속도로 뭐 그 기념해서 아마 그렇게 이름을 붙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88 고속도로 그래서 요 88도로 88 달려 88도로 이런 식으로 해서 그 88이라는 말이 그 똑같은 소리지만 그 뜻은 두 개가 서로 이렇게 다르게 쓰는 것들 이럴 때 이제 우리가 펀치라인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 53쪽. 가사 또는 식스틴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보통 16개의 마디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12마디 버스도 있고 24마디, 심지어 108마디 버스 하나를 통째로 쓰는 곳도 있다. 버스 사이사이마다 훅이 들어간다. 자, 승우야 열심히 읽어줬는데 그래서 버스가 뭐라는 거야? 그냥 16개의 마디로 구성된 가사? 16개의 마디로 구성된 가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꼭 16개가 이제 일반적인 건데 12개, 24개, 뭐 108마디짜리 버스도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사인 건데 어떤 단위가 이렇게 있고 그 사이에 이제 뭐가 들어간다고? 훅은 뭐라고 그랬어? 5번 이상 반복된 반복되는 말들이, 그러니까 첫 번째 버스 가사 16마디 가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훅 반복되는 가사가 나오고, 또 다른 16마디 가사가 나오고, 또 훅 반복되는 가사가 나오고, 이런 식의 어떤 그런 짜임을 갖고 있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스웩, 102쪽. 뭐, 스웩이 넘친다라는 말도 많이 힙합에서 주로 이게 쓰는 그런 용어들인데, 스웩. 자신만의 여유와 멋, 약간의 허세를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 허세를 표현하고 있는 것들, 그래서 건들거린다, 잘난 척한다라는 뜻으로 처음에 사용됐는데, 수액이 넘친다라는 것들, 이게 어떤 의미인지 혹시 알아? 승훈이나 지훈이? 수액, 허세가 넘친다, 뭐 이런 것들, 자신감이 넘친다, 뭐 이런 것들. 네? 이것들이 어떤 의미인지 혹시 느낌이 와? 네. 예를 들어보면, 어, 학교 일진들이 골목길에서 건들거린다. 학교 일진들이 걸면서 건들거린다. 또, 승훈이는 수액은, 뭔가 힙합 가수들이 아 뭔가 우리 반 음, 잘난 척쟁이처럼 뭔가 허세 우리 반 그렇지. 잘난 척쟁이 잘난 척한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수액 넘친다, 수액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피처링, 저지 144쪽. 남의 노래에 참여하여 도움을 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꼭 힙합 아이들하고도 이제 어떤 뭐 지훈이가 이제 노래를 부르는데 지훈이 노래 부르는 거에 지훈이 그 승훈이가 도와서 피처링을 해준다 해서 뭐 한 마디를 불러준다고 한다던가 아니면 뭐 중간에 무슨 뭐 기타 연주를 뭐 도와준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협업 함께 그 참여해준 어떤 그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피처링 해준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 책에 이제 소개되고 있는 힙합 용어들 이어서 여러분들이 힙합에 대한 이해들을 하려면 뭐 어떤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분야에서 쓰이는 그런 용어들에 대한 어떤 그런 기본적인 이해들이 있어야 제대로 또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용어들, 어휘들을 우리가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자, 12쪽 잠깐 보겠습니다. 자, 12쪽에서 단원 제목이 뭐야? 독창성 독창성. 이 독창성 얘기가 왜 나오는 거야? 자신만의 것을 만든 음?
이 힙합 얘기에서 독창성이 왜 나와? 음. 끝내주는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자, 그 힙합, 우리가 여러분 래퍼가 그 랩을 하는 데서 중요한 게 뭐냐라는 부분에서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하다는 거야. 하나가 끝내주는 이야기를, 두 번째는 얼마나 끝내주게 들려줄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그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음, 자, 끝내주는 이야기를, 그 다음에 얼마나 끝내주게 들려줄 것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긴 두 부분이라는 거야. 이 끝내주는 이야기라는 부분이 이게 결국 우리가 컨텐츠에 관한 거야. 얼마나 끝내주게 들려줄 것인가. 요거는 자기가 그 랩하는 실력이야, 실력. 그러니까 이건 내용, 무슨 내용을 어떻게 그 비트라든가 이런 거에 맞춰서 어떻게 뭐 할 것인가 들려줄 것인 건가의 어떤 그런 부분의 문제라는 거지. 그래서 독창성이 중요한 부분은 어느 거야? 끝내주는 이야기? 끝내주는 이야기라는 부분이 독창성이 더 중요한 거지. 그러니까 무엇을 부를 것인 건가. 결국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흉내내는 것들이 아니라 뭐야 자신만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 독창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것들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랩 실력도 중요하겠죠. 얼마나 끝내주게 들려줄 것인 건가라는 부분들도 중요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수 뭐라고 해야 되나 작사가 작곡가는 쉽게 말하면 끝내주는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이고, 가수는 얼마나 끝내주게 들려줄 것인 건가라는 부분들인데, 요 래퍼 같은 경우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두 가지가 뭐가 된 사람? 하나가 된 사람. 그러니까 물론 근데 선생님도 정확히 모르겠어. 꼭 자기가 랩 가사 쓴 거를 꼭 자기가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것도 뭐야? 그 분화돼 있는 건지, 두 가지가 분리되어 있을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이야기에서는 지금 여기 있는 이 아이들은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내주는 이야기를 얼마나 끝내주게 들려줄 것인 건가라는 부분들인데, 이거는 사실은 래퍼들뿐만 아니라 누구도 마찬가지냐면 소설가, 시인, 그다음에 뭐 화가 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예술가들이 대부분이 다 끝내주는 이야기, 즉 자기만의 어떤 그런 컨텐츠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뭐하냐 잘 표현할 것이냐, 소설로 표현할 것이냐, 시로 표현할 것이냐. 근데 그 소설을 쓰고 시를 쓴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있어야 돼요. 내용. 뭘 쓸 것인 건가라는 부분에서 바로 그 소재, 글감, 그 부분들에 해당되는 것들이 바로 이 끝내주는 이야기.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독서 감상문을 쓴다? 아니 좋은 뭐 그 글짓기 대회 나가서 좋은 글을 쓴다?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우선 자기한테 좋은 얘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야기거리가. 근데 좋은 이야기거리를 또 이제 어떻게 잘 뭐 할 것인 건가? 적절하게 잘 표현할 것인 건가? 요 두 가지가 맞물려 있어야 제대로 된 어떤 그런 글을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너네 왜 그 과학의 달에 무슨 과학 글짓기 이런 거 하잖아. 학교에서 내라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 그럴 때 이제 그냥 글을 잘 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성적을 거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글 쓰는 실력을 갖고 있지만 과학과 관련된 자기 어떤 그런 특별한 경험, 좋은 아이디어 이런 게 있어야 자기가 글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글 쓰는 능력이 또 떨어지면 그걸 제대로 잘 표현할 수가 없는 어떤 그런 분들처럼 여기서 래퍼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끝내주는 이야기, 자기가 세상에게 전해주고자 하는 어떤 걸 끝내주는 이야기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랩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인 건가 라는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13쪽에 쓸데없는 소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15쪽에
한눈 팔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 승훈이가 생각하는 쓸데없는 소리란? 잔소리 같은 거? 네가 보기에 잔소리는 쓸데없는 소리다? 지훈이는? 음, 저도 잔소리요. 근데 잔소리가 쓸데없는 소리야? 실제로? 야, 그렇진 이따 꺼! 야, 숙제부터 해! 잔소리잖아. 근데 그게 쓸데없는 소리야? 네. 않아. 왜? 근데 어떤 아, 상황에서는 잔소리가, 승훈이부터 해. 어떤 상황에서는 잔소리가 될 수 있죠. 자기 뭐, 10분 있다 할 거라고 다짐을 먹었는데 엄마가 뭐, 지금 바로 하라고 하면은 그런 거는, 응. 내가 미리 이제 10분 후에 내가 이따 꺼야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엄마가 미리 이따 꺼! 그러면 그건 쓸데없는 소리다? 네. 그러네. 지훈이는? 그 잔소리라는 게요. 응, 뭐 대표적으로 뭐 설날 때는 너 공부 좀 열심히 해라. 뭐 응, 스카이는 가야지.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응, 어, 전부 다 알고 있잖아요. 응, 이게 나도인데 나도 아니 엄마가 뭐 양치해라라고 하면 나도 양치할 거란 해야 하는 걸 알아요. 응, 굳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응, 굳이 그렇게 해야 할까? 응, 하는 그런 어차피 알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되는 쓸데없는 소리라고 생각. 그렇지. 쓸데없는 소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이미 다 알고 있는데 괜히 더 덧붙이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쓸데없는 소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쓸데없는 소리라는 것들은 그 상황에 맞는 이야기인가. 그래서,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고, 지금 그 상황에 맞지 않는 소리라면 우리가 보통 이제 쓸데없는 소리라고 얘기하는데, 그 소리 자체가 쓸데없는 건지, 단지 지금 그 상황 시점에서 맞지 않는 것인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 자, 15쪽에 한눈 팔기에 대한 생각. 자, 14, 15쪽에 보면 한눈 팔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이 저자는 한눈 팔기가. 나쁜 점은 없다고? 응? 나쁜 점은 없다? 한눈 팔기가 나쁜 점이 없다고? 아니, 그래도 좋은 점은 있을 수 있다. 응. 한눈 팔기는 때로는 끔찍한 결과를 불러올 정도로 위험하다. 응. 자, 이 사람은 한눈 팔기라는 부분에 대해서 뭘 한눈 판 거야? 피아노 학원? 피아노 학원 한눈 팔았어? 뭔 말이야? 아니, 레벨 학원을 받았어요. 14쪽에 84쪽. 나의 정체성이다. 인간성? 인생관? 한눈 팔기가 나의 정체성이자 인생관이기 때문에 하는데 왜 그게 정체성이고 왜 그게 인생관이라는 거야? 항상 그, 무엇이든 할 때 한눈만 팔아서. 16쪽에 보면 한눈 팔기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 자, 16쪽에 밑에서 아홉째 줄 한눈 팔기가 나쁜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들 거기 한번 읽어주겠습니다. 지금. 한눈팔기가 나쁜 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온갖 순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눈 판다는 것은 한눈을 팔 만큼 좋다는 것이다. 한눈을 팔다 보면 미처 몰랐던 것을 알게
기도 하고 원래 하려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찾기도 한다.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한눈에 팔다가 위대한 발견을 발견했다는 이야기도 어디선가 들었다. 결국은 한눈 팔기란 부분에서 그게 좋으니까 한눈 팔지 안 좋은 거면 한눈 팔 리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더 좋은 게 있지 않냐라는 것들이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가 그렇게 해서 한눈 팔다 보면 미처 몰랐던 것을 뭐 하게 된다? 알게 될 것이다. 또 원래 하려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찾기도 한다. 이 세 가지 근거를 들어서 한눈 팔기가 괜찮다라고 이 저자는 주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 자, 이런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승훈이는? 한눈 팔기가 아무리 그래도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 왜냐하면 음. 아무리 한눈을 판다 해도 뭐 그렇게 공부에 한눈을 팔면 좋은 건데 뭐 안 좋은 뭐 이런 랩 같은 거에다가 한눈을 팔면은 어디에 도움이 되는 건지는. 지훈이는? 한눈 팔기가 그닥 그렇게 나쁘다고 하긴 좀 그런 것 같지. 음. 왜냐하면은 뭐 한눈 팔다는 건 내가 하는 이게 싫다는 뜻이니까 내가 한눈 파인 것을 생각하고 이건 내가 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생각하고 내가 한눈을 파는 그런 한눈에 팔았던 일을 하면은 진짜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따져보자면, 여기서는 지금 한눈 팔기가 좋은 점에 대해서 세 가지 근거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한눈을 팔 만큼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그 좋다라는 것들이 과연 일시적으로 좋은 건가? 아니면 계속 좋은 건가?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지금 수학 문제집을 풀고 있어. 근데 옆에서 지금 뭐야? 누가 유튜브를 보고 있어. 그러면 유튜브 보는 게 더 좋잖아. 근데 그 유튜브 보는 게 지금 당장의 즐거움을 좋다는 기준은 맞지만, 수학 문제를 푸는 것과 유튜브를 보는 것이라는 부분에서 과연 뭐가 더 좋은 건가라는 부분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한눈 팔기 더 좋으니까 한눈 판다라는 분에서 더 좋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진짜 좋은 거냐, 아니면 일시적인 어떤 그런 감정이나 감각에 불과한 거냐라는 부분도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또 한눈을 팔다 보면 미처 몰랐던 것을 알게 되기도 하지만, 반대로 원래 해야 될 걸 뭐야 제대로 못하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거 아니야. 또 원래 하려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걸 찾기도 하는데, 보통의 한눈 파는 경우에 원래 하려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걸 찾기도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뭐하지 않다는 거야. 없어요. 많지 않다는 거지. 늘 한눈 파는 게 더 좋을 가능성이 많다라면 한눈을 팔려고 그러겠지. 근데 이제 보통 한눈 팔지 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유들, 자기가 정해진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반박이 또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그 부분에서 이제 그 평가는 또 이제 사람들마다 또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21쪽 보겠습니다. 자, 20쪽까지는 지금 누구에 대한 설명이야? 한눈 팔기? 한눈 팔기. 한눈 팔기, 자기 자신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23쪽부터는 박치기? 박치기요. 박치기라는 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한눈 팔기라는 아이에서 박치기라는 아이로 넘어가는데 어떻게 넘어갔는지를 보겠습니다. 21쪽. 거기 승훈이 읽어보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나처럼 한눈을 파는 것은 아니다. 절대로 한눈 팔지 않는 않는 사람도 있다. 한 가지에 미쳐 도무지 한눈을 팔지 않는 녀석을 알고 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오로지 하나만을 바라봐 온 녀석 바로 박치기다. 그 다음 그 박치기를 설명하는데 자신과 뭐야? 대조시키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그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뭐 하는 거야? 연결지어 가더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연결의 기술이야. 지훈이 너 소개를 다 끝냈어. 그 다음에 이제 승훈이 소개를 해야 돼. 근데 지훈이가 네 소개를 끝낸 다음에 그냥 턱 하고 승훈이 넘어가는 것보다는 지훈이에서 승훈이로 그 연결고리를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뭐 너가 뭐 예를 들면 착해. 근데 뭐 승훈이가 나빠. 그러면 지훈이가 뭐 착합니다. 근데 세상에 착한 사람만 있으면 재미가 없겠죠? 나쁜 사람도 있어야 세상은 뭐 착한 사람이 더 돋보일 것입니다. 저를 더 돋보이게 하는 남자 승훈이는 하고 뭐 넘어간다던가. 아니면 이제 지훈이가 보니까 승훈이가 착해, 더 착해. 그럴 때면 뭐 너가 착하다고 얘기해서 하지만 뭐 제가 착한 건 사실은 세 발의 피에 불과합니다. 진짜 착한 사람이 있습니다. 진짜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승우입니다. 뭐 이렇게 연결해준다던가. 그래서 그 둘 사이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는 어떤 그런 글쓰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33쪽 보겠습니다. 24쪽부터 보겠습니다. 24쪽. 빽빽. 24쪽 밑에도 둘째 줄. 안 하고는 견딜 수 없으니까 하는 것이다. 누가? 박치기? 박치기가 왜 계속 소리를 만드는지, 어떻게 소리를 만드는지 설명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왜라고 자꾸 물어보게 되는데, 그냥 아니면 안 하고는 견딜 수 없으니까 하는 거다라고 했을 때,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좋아서 하는 게 정말 진짜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쌤 같은 경우는 이제 독서교실 쌤이고 글을 같이 쓰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그것들을 이제 언어로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는 연습들, 설명을 하라고 이제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이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진정으로 좋아하는 거라면 왜라는 어떤 그런 이유가 없이 그냥 하고 싶으니까, 안 하면 견딜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는 것들이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들. 그래서 승훈이나 지훈이가 스스로 생각해 봤을 때 그런 것들이 있는 건가? 혹시 안 하고는 견딜 수 없어 하는 것들 뭐가 있을까? 혹시 지훈이나 승훈이는 그런 경험 있어? 하고 싶어서 한 거, 그냥 막 하는 거, 안 하고는 견딜 수 없어 했던 것들. 견딜 수 없는 건 없는데 지훈이 뭐?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런 건 없는데 그리고 하고 싶어서 했던 거는? TV 보기, 게임하기.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 뭐 안 하고는 견딜 수 없었던 건 없었다. 승훈이는? 저도. 음. 자, 33쪽 보겠습니다. 자, 랩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단어. 단어. 특히 뭘 기르라고? 오히려? 어휘력을 기르라고, 어휘력.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잘 쓰려고 해도 어휘력이 필요하고, 말을 잘하려고 해도 어휘력이 필요하고, 사실 여러분들이 책을 잘 읽으려고 해도 어휘력을 갖추고 있어야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책을 읽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어휘력이 신장되는데, 어휘력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휘력을 키우기 위한 방법으로 뭐라고 했어요, 여기? 많은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뉴스를 보고 뉴스를 보고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을 가지라고요? 또 있잖아. 특히 한 단어가 지닌 여러 의미를 알면 재치 넘치는 열정단을 구사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읽는다라고 해서 느는 게 아니라고 했는데, 뭐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읽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야. 어휘력을 키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가장 손쉬운 방법은 독서지, 독서. 많이 읽는 것들. 그리고 그 외에도 꼭 많이 읽어서만 되는 게 아니라, 많이 읽지 않으면 그러면 어휘력을 못 키우느냐? 아니라는 거지. 다른 방법도 있다는 거지. 많은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많은 사람과예요. 근데 그 많은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여러 분야의 다양한 사람들과, 너희가 과학자로 얘기하면 과학과 관련된 어휘가 느는 거예요. 예술가 얘기하면 예술에 관한 어휘가 느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힙합에 관한 책을 보고 힙합에 관한 용어들 우리가 미리 한번 살펴본 것처럼, 여러분이 힙합에 관한 책을 안 봤으면 이쪽에 관한 어휘가 늘지 않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독서를 해야 되는 그 이유들 중에 하나가 바로 다양한 어휘를 키우기 위한 어떤 그런 방법들 중에 하나는 거예요. 뉴스를 보고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을 가져라라고 조언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한 단어가 지닌 여러 의미를 알면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국어사전 같은 데 보면은 그 낱말이 지닌 여러 뜻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얘기야. 또는 어떤 아까 말했듯이 그
동음 이의 말고 거꾸로 소리는 다른데 뜻이 뭐한 경우 같은 어떤 그런 유사어 비슷한 말들 이런 말들 여러분들이 많이 익혀두면 그래서 사전 가지고 많이 놀면 언어의 단어에 관심이 있으면 그러한 언어 능력이 여러분들이 어휘력이 더 금세 신장할 거라고 금세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42쪽 아까 이제 펀치라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펀치라인을 직접 만들어 보라고? 만들어 보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 시간이 한 2, 3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밑에서 도로에서 말 달려 팔팔 달려 팔팔도로 이렇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동음 이어를 사용해서 그런 펀치라인을 한번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네. 뭐 해야 되는지? 그래서 하나 만드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배를 먹으며 배 타고 가는데 배가 아파 혼났네. 뭐 이런 것도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펀치라인? 펀치라인이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지.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펀치라인을 직접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단어만 이렇게 여러 개 짜르륵 적으면 돼요? 조금 아까 했던 것처럼 뭐 팔팔 하게 뭐 팔팔도로를 달려 뭐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그 펀치라인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지. 뭐 이런 말 있대. 네 반지 하나 사려다 난 반지하 나 살겠지. 이해가? 아니요? 봐봐 얘들아. 네. 내 반지 하나 사려다 난 반지하 나 살겠지. 이해가? 아, 뭔가, 이거 반지 하나 반지야. 반지야. 이거 띄어쓰기 갖고 반지 하나 반지 하나잖아. 그러니까 반지 하나 사려다 그러니까 너 반지 사주려고 돈 많이 들이면 자기는 집이 반지야. 그 주택이 그 1층, 2층 이렇게 지상에 살지 못하고 반지하 주택에 살게 되겠다고. 돈이 없어 갖고. 됐어?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펀치라인 한번 만들어 보라는 거지, 직접.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개를 한번 만들어 보라고. 시간 될 때까지. 지금 한 2분 정도, 1, 2분 정도 줄 테니까, 만들 수 있는 만큼 여러 개를 만들어 보라고. 음, 아, 아, 착해요, 되게. 자, 해볼까? 발표? 음,
채팅창에 써볼래? 써줄래? 네. 저는 아직 못 찾았어요. 그냥 저 써야 할까요? 어. 찾는 게 아니라 네가 생각해보는 거야, 승훈아. 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못 했어요, 아직. 음. 지훈이 썼어? 쓰고 있어? 네. 음. 잠깐만요. 봤어요? 어, 자,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눈을 눈으로 본다. 아, 하늘에서 내린 눈을 눈으로 본다 해서 이렇게 썼어. 또 있어, 지훈이? 4개 썼어요. 음, 알려줘. 저 한 개 생각해냈어요. 아, 나는 배를 타면서 배를 먹는다. 어, 말을 타면 말을 한다. 배에 타는데 그곳에 배가 내려 배에 들어갔다. 내 배가 들어갔다. 자, 됐어? 됐어요. 나비를 만나려다 나비족을 만났다. 그런 식으로 지금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썼습니다. 선생님이 쓴 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쓴 펀치라인 중에 뭐 이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뭔 말일 것 같아? 톰 뭔지요? 내가 톱일 때 넌 못하고 망치잖아. 이게 뭔 말이야? 이거, 그거. 뭔가 기구들 뭔가. 이 톱은 여기서는 이게 쓰는 톱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게 무슨 뜻이야? 내가 탑 1등일 녹화? 때 넌 뭐 한다고? 못하고. 하고. 못하고 망치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잘났고 다른 사람들은 뭐 하는 거야? 못하고. 못한다고 디스한 거잖아. 어? 그 다음에 너가 아무리 이거 뭐야? 너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난 그냥 씹어먹지? 뭔 말이야? 자, 날고기가 하나는 날고기가 뭐야? 그냥 익히지 않은 고기잖아. 근데 네. 여기서는 날고 기어도 날고 긴다는 말 알아? 네. 네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네가 아무리 막 그 애써도 노력해도 그래도 소용없다. 나한테 소용없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뭐라 그런다는 거야? 펀치라인? 펀치라인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내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좀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53쪽 보겠습니다. 자, 53쪽에 보면 누가 나와? 아이씨? IC하고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 IC하고 박치기하고 둘 다 똑같이 랩을 좋아하잖아. 근데 왜 IC는 어른들한테 훌륭하다고 칭찬을 받는데 박치기는 한심하다는 취급을 받는 거야? 아이씨는 랩이랑 공부를 다 하는데 박쥐는 비트박스밖에 안 해요. 그럼 그런 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어른들은 전부 다 그냥 얼굴 별로라고 생각해요. 응? 뭐라고? 별로라고 생각해요. 왜? 왜냐하면은, 이렇게
원래 평소에 생각 안 하고 보일 때만 보고 잘한다, 훌륭해라고 하고 음, 그렇기 때문입니다. 승훈이는? 저 잘 못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냥 그 랩이면 랩만 갖고 뭐 하는 게 아니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과 연결져서 평가하는 어떤 그런 태도들, 그것 때문에 이제 가끔 속상한 그런 경우들이 또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64쪽 보겠습니다. 64쪽에 보면 사촌형이 이른바 조언을 해주는데 그 사촌형의 조언을 한번 승훈이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른들은 뭐는 확실한 것이 좋다고 하는데 인생에서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나중에 망할 것까지 일일이 신경 쓰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냥 그때그때 마음이 향하는 일을 하는 게 제일 좋다. 라고 사촌형이 조언하고 있는데 이 조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승훈이는? 음, 별로라고 해요. 왜? 지금 행복하면 미래가 깜깜하고 지금 좀 힘들면 미래가 밝. 지훈이는? 음, 네? 지훈이는 어떻게 생각해? 이 말을, 이 사촌형의 조언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어떤 점이? 왜냐하면은 제가 제 성격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조금이라도 안 될 것 같으면은 안 하는 성격인데 여기서는 이렇게 나중에 마음꼴까지 생각하지 말고라고 하는 것을 보고 저도 이렇게 한번 될 것 같다고 조금이라도 생각되면 한번 질러보는 그렇게 되게 시원시원한 그런 느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말을 들어보니까 음, 굉장히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걸 느끼고 굉장히 흥미로웠고 저도 이런 마음가짐을 좀 가질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그래, 그래. 그래서 이런 그 조언에 대해서도 결국은 이 말 그대로 이 사람의 어떤 그런 생각 조언이고 그것을 이제 지훈이하고 승훈이에게 받아들여지는 어떤 그런 의미는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뭐 지훈이처럼 나중에 망할 것까지 일일이 신경 쓰는 사람에게 그때그때 마음이 향하는 것들을 하라 결과보다는 지금 당장 하라 어떤 그런 조언들이 귀한 조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나중의 것들을 생각하면서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이 이른바 실패의 어떤 그런 가능성을 줄인다라고 오히려 반대되는 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여러분 나름의 어떤 그런 인생관들,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그 판단들에 따라서 또 그 선택들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의 조언에 대해서 여러분이 얼마만큼 귀를 기울 것이냐, 또 그 사람의 의견에 여러분들을 따를 것이냐, 그것도 또 여러분들 각자의 선택 아닐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힙합이라는 것들, 쌤 이 책을 통해서 힙합에 대해서 새롭게 조금 이렇게 알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기회가 된다면 아까도 말했듯이 힙합 장르의 그런 음악들을 좀 들어보고, 뭐 그걸 우리가 꼭 좋아야 될 필요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번 들어보고 해서 힙합이 어떤 장르인지 아는 것도 중요하고, 또 여러분이 여태까지 경험하지 못해가지고 즐기지 못했다라면 또 즐길 수 있는 또 그런 계기가 되는 것들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주 28일하고 1월 4일하고 2주간 연말연시 휴가여가지고 수업이 없습니다. 지훈아, 승훈아. 네. 우리가 1월 11일 날 다시 수업할 거거든. 네. 근데 그때는 책이 과학을 빛낸 사람들 3권이야, 3권. 과학을 빛낸 사람들 3권이라는 책 가지고서 그때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숙제가 있어, 숙제가. 승훈아, 지훈아. 이거? 숙제를 꼭 잘해와야 돼. 그 책 맞고 숙제가 있는데 첫 번째 숙제는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 꼭 받기야. 삶의 편지 두 번째 썼어요. 숙제는 새해 복 많이 받기야. 그래서 숙제를 꼭 잘해야 됩니다. 1월 11일 날 숙제 검사에서 숙제 안 하는 사람 아주 뒤지게 혼낼 테니까 숙제를 기필코 잘해오시기 바랍니다. 알겠니? 네. 네. 크리스마스도 잘 보내고 새해 복도 많이 받고 우리가 11일 날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겠습니다. 잘 지내. 선생님 미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안녕.